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복수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력전자나 전기회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통신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보면은 뭐 주파수 스펙트럼을 해석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불의 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꼭 나오는 게 이제 이 복수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이해를 좀 잘 해야, 그러니까 이 다루는 방법을 잘 알아야 또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잘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소수라는 형태는 아주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통신에서 이제 쓰이는 모습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기에서 쓰이는 모습이 또 다르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소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의미는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다루는 이유는 그 이제 전기에서 보면은 콘덴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LC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항 콘덴서,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AC에 대한 응답 특성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구할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음,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나 인덕터는 조금 이제 성격이 이제 다른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은 뭐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또 부하로 이제 쓰는 걸 이제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항은 얘는 이제 그냥 우리가 어떤 전력을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열로서 이제 이 발산을 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놈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파워를 이제 소비하는, 열로서 이제 소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부하의 성격이 이제 좀 강합니다. 강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VNIR 해가지고 이제 뭐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류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어떤 성격적으로 보면은 이제 파워를 소비하는 이제 소비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콘덴서나 자기장 같은 경우는 내부의 어떤 이제 임피던스에 의해서 이제 전력이 소모되는 걸 이제 제외한다고 그러면은, 얘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파워를 소비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이제 전압이나 이제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콘덴서는 이제 전기장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또 이제 여기 또 저항이 걸리면은 또 이제 방전을 해가지고 소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압이 걸리면은 얘를 이제 자기장의 형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저항이 이제 옆에 걸리면은 이제 그 자기장 에너지를 또 이제 저항의 이제 어떤 부하의 전류를 흘러가지고 소비를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콘덴서나 인덕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이제 서로 이제 이제 저장하는 주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복수수로 나타내면은 그 저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축으로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캐패시티나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다르다 보니까 복소수 축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렇게 이제 복소수 축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하냐면은 뭔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죠. 잠재적인 에너지인데
걔가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임펄스를 딱 가한다거나 뭔가 자극을 주면은 그게 이제 그 잠재됐던 에너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우리가 뭔가를 가하지 않으면은 걔는 복소수 형태로 에너지를 시스템이 이제 가지고는 있지만은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데 이 복소수라는 형태로 이제 어떤 시스템이 복소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그 뭐 C든 L이든 뭔가 이제 어떤 전기장이든 자기장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임펄스를 탁 가하거나 스텝바를 가하면은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제 그 어떤 부하로 이제 이게 저기 출력이 되면서 이제 그 어, 어떤 응답 특성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력 전자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비상전력 해가지고 이제 이 허수 쪽으로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수 쪽으로 우리가 파워로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전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전력하고 우리가 모터 제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저항부하를 합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터의 어떤 그 입력 전력을 줘야 그 모터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모터에도 어떤 L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상 전력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교류 전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제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뭐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다음 이제 그런 형태가 이 Z를 우리가 복수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수 A 요 이제 그 R 코사인 세타 요 A 부분에 요 이제 실수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I나 J로 해가지고 그 이제 허수축 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극좌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P로 해가지고 이제 실수축과 허수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부와 헛수부의 더셈 관계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극좌표로 나타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Z로 나타내면은 이제 그 A는 이제 실수축이죠. R 코사인 세타 요 그러니까 요걸 R로 보고 그다음 그 각도를 세타로 보면은 이제 실수축은 R 코사인 세타고 허수축은 R 사인 세타가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이루는 각도는 아크 탄젠트 이제 실수 부분에 헛수부로 해가지고 하면은 요 각도가 나온다. 이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그 이제 실수부에다가 헛수부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R 세타로 나타내게 되면은 R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는 아크 탄젠트 실수 부분의 헛수부 이렇게 하면은 각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이제 저기 극좌표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요 R하고 그 다음 각도 그러니까 R하고 각도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 얘를 이제 그 저기 익스포넨셜 형태로 나타내면은 R의 J 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 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 R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루트를 씌우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 이제 3, 4, 5 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룬 각도는 53.1도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극좌표 나타내면 이제 실수분은 3이고 흑수분은 4.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면은 Z는 3 플러스 J4.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I로 나타내고 이제 전기에서는 J로 나타내는데 그 수학에서는 이제 I로 나타내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기에서는 I로 나타내면 이제 이게 전류를 보통 소문자 I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에서는 이제 J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소수를 J로 쓰면은, 요거는 전기하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복소수를 I로 나타내면은 이제 요거는 수학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은 5인데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씌우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4를 하면 53.1도가 된다. 그 다음에 A는 이제 5의 코사인 53.1도 하면 3이 되고, 5의 사인 53.1도 하면 4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3은 이제 그 5의 그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요 4는 이제 그 5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그 복소수 형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요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극좌표 이제 3,4는 3 플러스 J4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크기는 R은 이제 3제곱에 플러스 4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도는 이제 아크 탄젠트 실수 부분에 흡수부를 하면은 각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요것만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면은 헷갈릴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제 우리가 요걸 요렇게 나타내려고 그러면 사실은 각도만 알면 되는 거죠. 각도하고 R하고 각도만 알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좌표 쇼트폼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로 이론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요렇게도 구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요 표하고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 각도 요 길이하고 각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R을 어떻게 구하냐? 이제 흡수 부분 이 제곱분의 요걸로 구한다. 그러면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요 두 개 알고만 있으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때 어떤 흡수부를 이해하는데 이제 요 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를 이제 우리가 나타낼 때 뭐 이게 보면은 이제 복소수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여기 보면은 요런 이제 요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가 연산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복소수 이제 전통적인 형태로 나타낼 때는 이제 두 개 더하면은 A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수부끼리 더하고 헛수부끼리 더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곱셈은 이제 실수부끼리 더한 거에다가 헛수부를 뺀 게 이제 실수부가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크로스 해가지고 이제 더한 게 헛수부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헛수부 이제 이 나눗셈은 이제 헛수부 분해, 그 다음에 실수부에다가 헛수부를 이제 더한 게 실수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헛수부 제곱분에 그다음 크로스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뺀 게 이 두 개 반대죠.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코사인 사인 형식이 나타났을 때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 형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냈을 때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어떤 뭐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사실 이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따르면 되는 거죠. 이제 따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그 이제 제가 이 제 블로그에 이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그 이 참조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이 복수수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로 연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뺑뺑뺑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이게 복수수죠.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여기 이제 허수축에서 보면은 사인파로 나타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수축에서 보면은 이제 코사인파로 나타난다. 요걸 이제 저기 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저기 그 샘플 수를 이제 달리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다른 이제 그냥 파이썬 코드로 이제 파이썬 코드는 요걸 참조하셔가지고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라인 스페이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총 샘플 개수고 그 다음에 내가 0에서 3까지 하겠다. 뭐 0에서 10까지 하겠다. 0에서 100까지 하겠다. 요 빨간색 숫자를 높이면은 주파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0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DC니까 회전 자체를 안 하겠죠. 이제 그 회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1로 했을 때는 한 바퀴 회전한다는 거죠. 한 바퀴 회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로 했을 때는 두 바퀴 회전하고, 3을 했을 때는 세 바퀴 회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반 바퀴가 1이죠. 반 바퀴가 1이고, 그 두 바퀴가, 그러니까 한 바퀴가 2고, 반 바퀴가 1이고, 1.5바퀴가 3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복수수로 나타내는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이제 얘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뱅뱅 이렇게 이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뱅뱅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허수 쪽에서 봤을 때는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내가 실수 쪽에서 이렇게 실수 쪽 밑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사인파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개는 내가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뱅뱅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허수 쪽에서 봤을 때는 사인파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요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실수 쪽에서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는 코사인파로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제 이거죠.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산 풀이의 변환이나 이제 통신 쪽에 이제 신호 처리나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산 풀이의 변환으로 가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저기 익스포넨셜 이제 제2의 이제 세타로 나타나는데 그 세타가 이제 이 각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빨라지면은 이제 이게 빨리 이제 돌아가는 거고, 이게 이제 느려지면은 이제 천천히 뭐 돌아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보면은 이 이제 회전수를 이제 이렇게 좀 늘려가면은 이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소수를 이제 이해할 때 사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수학적인 부분인데, 요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이제 문제풀이는 되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복소수 연산은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통신이나 전기 쪽으로 가면 이제 이걸 뭔가 이미지적으로 뭔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런 계산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뭐 통신 차원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펄스 신호가, 요런 이제 펄스 신호가 왜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나타나면 스펙트럼이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좁아지면 이렇게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구형파가 늘어나면 요건 또 왜 촘촘해지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계산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좀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이런 복수수에는 이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전기나 이제 이런 쪽에 보면 복수수를 많이 다루는데, 그 복수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수학적인 어떤 계산과, 그 다음에 이제 복수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이미지로 뭔가 연상할 수 있는 어떤 복수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이썬 코드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단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이제 약간 좀 이제 편집을 한 겁니다. 편집을 한 거고, 이제 요렇게 이제 아나콘다나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보면은 우리가 좀 많은 걸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복수수 개념인데, 돌리면 이제 아까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현재 이제 이게 이제 10바퀴 돌리는 거고, 얘를 이제 세 바퀴만 이제 돌리는 겁니다. 세 바퀴만 돌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5바퀴 돌리면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집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매트랩을 이제 집에서 가정용은 이제 워낙 비싸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데, 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트랩에 이제 버금가는 그런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는 제 블로그에 이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들께서는, 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많이 헷갈리는 복소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